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으로만 구성된 회차입니다.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화면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함께 코드를 작성하시고 실행시켜 보시면서 실습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습 초반에 해결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그 해결 과제를 같이 코딩해 볼 건데 강의를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스스로 먼저 해결 과제를 풀어보세요. 잘 안 풀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사소해 보여도 여러분의 컴퓨팅적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이후에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의 코드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코드를 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코드는 어떤 것인지 보고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정말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기초 과정에 포함된 모든 실습 시간 동안에는 저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바로 미니 키오스크를 만드는 건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키오스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론 진도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조금씩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 미션을 하나씩 수행하시다 보면 마지막 강의쯤에는 꽤 그럴싸한 미니 키오스크가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어서오세요, 별다방입니다. 이런 인사말이 나오고 메뉴판이 출력되고 그리고 메뉴를 선택하고 몇 개를 주문할지 입력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키오스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오늘의 실습에서 해결해야 할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봅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키오스크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메뉴를 주문할 건지, 몇 개 주문할 건지, 어떤 걸로 결제할 건지 이런 정보들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입력받을지는 아직 이론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저와 함께 실습을 진행해 주시고 이 두 번째 미션부터는 강의 듣기 전에 혼자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 키오스크 시작 시 나오는 인사말을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예시 화면을 볼게요. 오늘 실습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런 화면을 콘솔 창에 띄우실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별다방입니다. 이런 인사말을 출력을 하고 그 이후에 주문할 메뉴를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창을 띄우시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실습에서 알아야 할 복습 내용들을 제가 추려놨습니다. 혼자 미션을 해결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이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볼까 다시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파이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스파이더 화면을 띄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코딩하는 화면을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먼저 우선 이렇게 주석 다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파이썬에서 주석 다는 법 이렇게 샵해서 주석을 달아봅시다. 이렇게 주석 다는 법 배웠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주석을 활용합니다. 저희가 문자열 데이터 생성할 때 배웠던 방법인데 따옴표를 이렇게 연속해서 3개 열면 여러 줄에 걸쳐서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어디에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거나 앞으로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주석처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주석처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파일 위에 이 파일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실습, 목표는 데이터 입력받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고 작성자하고 각자 여러분의 성함을 쓰셔서 이건 누가 작성한 파일이다 이렇게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해결해야 할 과제, 첫 번째 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받아보는 해결 과제를 같이 저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에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명령어는 input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inpu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는 코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주세요. Alt 엔터 또는 Shift 엔터, Ctrl 엔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콘솔 창에 이번에 실행한 코드가 나오고, 보통은 이게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생겼어요. 이 버튼은 지금 이 파이썬 콘솔에서 뭔가 코드가 실행되는 중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코드를 멈춰, 정지시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지금 뭔가 실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interrupted by user라는 메시지와 함께 뭔가 지금 코드 실행되는 게 멈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뭔가 실행되고 있었구나 이런 의미고요. 이 같은 코드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콘솔 창에 아무거나 입력해 봅시다. 1, 2, 3, 4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웃으로 1, 2, 3, 4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용자한테 뭔가를 입력해라 하는 상태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좀 더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입력을 하고 싶은 형태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input이라는 명령어 이 괄호 안에 이렇게 따옴표를 여시고 여기다가 어떤 문구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콜론까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띄어쓰기까지 하나 넣어주고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콘솔 창에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땡땡 하고 여기 되게 뭔가 입력하고 싶게 생겼죠? 여기다가 제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하면 이렇게 김예은이라는 제 이름이 담긴 문자열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연산을 한다든지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변수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input 앞에 name은 이렇게 해서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 연산자를 써주고 이 결과를 name에 할당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또 같은 코드가 비슷한 화면이 나오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out하고 뭔가 나오는 게 없네요. 그럼 그 결과가 어디 갔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name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복습할 겸 하나 출력을 해봅시다. 우리 데이터 출력할 때는 print라는 명령어 안에 뭔가를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서오세요. 빈칸을 만들고 어떤 님 이렇게 해줍시다. 그럼 이거 문자열의 포매팅이었죠. 이 포매팅에 이렇게 내용을 채워주는 방법은 점하고 포맷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 포맷 안에 name이라는 변수를 넣어주면 이 괄호라는 빈칸 안에 name이라는 걸 넣어줘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어서오세요 김예은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출력이 되죠. 이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이 괄호 말고도 %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자열용 빈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였고요. 이 빈칸을 채우는 방법은 %를 쓰고 여기다가 name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출력해보면 같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키오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몇 번 메뉴를 주문할 건지 메뉴를 주문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써주고 이 안에 키오스크에 출력될 메시지 문구를 적어볼게요. 부등호를 적으시고 주문할 메뉴를 선택하세요. 하고 가로 열고 예시까지 적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로부터 몇 번 메뉴를 주문할지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이거를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 변수명을 메뉴 넘버라는 데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행시키시고 다시 메뉴 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 하고 엔터 이렇게 쳐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메뉴 넘버에 데이터가 잘 저장됐는지 메뉴 넘버 이렇게 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 화면을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숫자가 아닌 문자열 데이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따옴표로 묶여 있다는 것은 문자열 데이터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메뉴 넘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할진 잘 모르겠으나 우선 이게 숫자 형태인 게 바람직하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숫자 형태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수형으로 바꾸겠다 하면 int라는 명령어 안에 이렇게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 엔터 하면 이번에는 따옴표가 사라졌죠. 이거는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float 이라는 명령어 안에 메뉴 넘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 화면을 보셨을 때 1.0 이런 식으로 실수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메뉴 넘버에 다시 덮어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넘버를 수치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까지 수치형으로 메뉴 넘버를 이렇게 정수형으로 변환해 주는 것까지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배운 김에 하나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메뉴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메뉴를 몇 개 주문할 건지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quantity라는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uantity 입력해 주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input 열고 주문 수량을 입력하세요.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몇 개 수량을 주문할 건지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잔을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 입력을 하면 quantity라는 데에는 10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수량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해야 하는 변수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 그냥 덧셈을 해버린다, 더하기 1을 해버린다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type error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고 요거를 정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quantity라는 거를 int quantity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하고 그 이후에 더하기 1을 해준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코딩하는 거를 보시면서 저게 뭐지? 이렇게 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코딩할 때 잘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굉장히 잘 쓰시면 편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렇게 뭐 메뉴 넘버라는 변수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뭐 컨트롤 V를 누른다던가 뭐 이렇게 뭐 똑같은 뭐 문장을 뭐 이렇게 두 번 쓰지 않고 이렇게 잘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두 번째로 스파이더를 쓰시면서 굉장히 편하게 코딩을 하실 수 있는 건 이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Q까지만 쳤는데도 이렇게 제가 어떤 거를 할지 이 스파이더에서 자동 완성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Q까지만 쳤는데도 quantity 이런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안 치시고 탭 버튼을 누르시기만 해도 자동 완성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in까지만 쳤는데도 input 너 input을 쓸 거니? 아니면 너 int를 쓸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뭐 그냥 input을 쓸 거면 탭을 누르시면 되고 뭐 int를 이렇게 칠 거면 뭐 int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int로 시작하는 다른 파이썬의 함수들이 뭔가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코딩하실 때 편하게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뭔가를 타이핑을 많이 안 했는데도 뭔가가 계속 생기네? 할 때는 제가 이런 기능을 써서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능들에 굉장히 익숙해지시면 빠르고 편하게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내용들에 관한 거였고요. 두 번째 해결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과제는 인사말 출력하기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키 시작 시에 나오는 인사말들을 출력을 해보는 게 목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뭐 막 내가 몇 시간을 고민했는데도 안 돼 하면 뭐 당연히 강의를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라도 결과 화면을 만들어 보신 다음에 다시 강의를 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해결 과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를 쪼개서 1단계에서는 이렇게 틀만 짜볼까? 2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가해보자. 3단계에서는 뭐 좀 더 깔끔한 코드를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낮은 레벨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세분화해가는 식으로 코딩을 해가셔야지 오류가 없고 좀 더 깔끔하게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1단계에서 기본 틀을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틀 출력은 우선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뭔가 하이픈이 굉장히 많은 위에 구분선이 있고 또 아래 하이픈이 굉장히 많은 아래 또 구분선이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런 문구가 출력이 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럼 우선 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출력을 하려면 당연히 프린트 문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프린트 하고 이 안에다가 따옴표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하이픈을 많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되긴 돼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활용할 거냐 하면 문자열의 반복 연산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여기에 곱하기를 하고 뭐 이렇게 40개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하이픈이
40개 반복된 이런 명령어를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틀이 되겠네요. 여기에 위아래로 하이픈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가고 이 사이에 이 문구가 들어가고 인사 문구가 들어가고 이걸 출력하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우선 1단계를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좀 더 잘 해보자, 뭘 보충해볼까 하면 목표 화면에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어서 오세요 별다방입니다 하는 문구가 이렇게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좀 가운데 정렬로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고 싶은데 이거는 가운데 정렬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뒤에 점을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센터라는 이제 함수가 있고요. 스파이더에서 이렇게 센 정도만 입력했는데도 이 함수를 쓰려고 하니 이렇게 창이 뜨죠. 이렇게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심지어 어떤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지 힌트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얘 너비를 넣어주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문자들로 채워줄 거냐 하는 건데 우선 사실은 저희 이 앞에 것만 쓰도록 할게요. 센터라는 함수 안에 여기에 너비를 입력해 줄 건데 얘는 인트형으로 넣어줘라, 얘는 인트형으로 넣어줘라 하는 이제 힌트고요. 여기에 그러면 저희는 위에 이 너비랑 이제 맞춰줄까요? 그래서 40 이렇게 똑같이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 화면을 보시면 이 어서오세요 별다방입니다 하는 문구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뭔가 잘 이동을 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목표에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코드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똑같은 숫자가 너무 반복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40이라는 숫자가 너무 반복되니까 얘를 우리 변수에 저장해 줍시다. 그래서 저는 얘는 윈도우 너비라는 변수에 4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주고 이 40을 다 이 변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콘솔을 보시면 똑같은 결과죠. 뭐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좋은 코드를 만들려 하면은 이 문구도 어서오세요 별다방입니다 라는 문구도 이런 웰컴 메시지 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대치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결과는 똑같은데 뭔가 좀 더 이 부분이 이 코드가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만 하셨어도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기능적인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키오스크를 만들 건데 앞으로를 위한 약간 정리, 미리미리 해두는 정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코드를 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좀 수정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럼 이 키오스크를 별다방에만 납품을 할 게 아니라 백다방에도 납품을 하고 싶고 뭐 커피빈에도 납품을 하고 싶고 메가커피에도 납품을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아니면 심지어 이거를 조금만 바꿔서 뭐 짜장면집에도 납품을 한다던가 국밥집에도 납품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인사말에 들어가는 이 별다방이라는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 이름이라는 변수에 이제 별다방 이렇게 저장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 스토어 네임이라는 부분만 바꿔주면 언제든지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빈칸에 이렇게 포맷
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빈칸을 채워주겠습니다. 여기에 스톤 에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셀을 실행하면 또 똑같은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빈칸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 나는 %S라는 빈칸을 만들고 싶어 하면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빈칸을 만들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해결 과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었는데 1번도 해결했고 2번을 해결했으니까 1, 2번을 잘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코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켰을 때 인사말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인사말 코딩 해놓은 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잘 달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인사말 출력하기, 이런 식으로 주석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메뉴 입력받기 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입력받기 코드는 어디 있냐면 쭉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메뉴 넘버는 하고 인풋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오늘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종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셀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콘솔 창에 어서오세요 별다방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주문할 메뉴를 선택하는 이제 메시지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메뉴를 주문하겠습니다 하고 1번 엔터 이렇게 하면 오늘의 실습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두 번째 실습 마지막이고요. 어떻게 저랑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문자를 입력한 첫 실습인 것 같아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코딩이 재밌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